사실 이제 창업비가 많이 들죠. 그 중에서 보면 권리금, 보증금, 그 다음에 이제 인테리어 투자비거든요. 자, 인테리어 투자비는 우리나라 법상 5년 이내에 제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인테리어라는 게 시간이 가면 낡아요. 그럼 다시 손을 봐야 되거든요. 그래서 항상 수익의 일정 부분을 저금을 해둬야 됩니다. 그 저금 금액 가지고 리모델링 하거나 개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가맹본부가 뭐 빨대를 꼽아서 수익을 많이 창출해 간다, 이제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사실 그런 회사도 있을 거예요. 근데 지금은 정보 공개서라는 게 있어서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홈페이지 보시면 똑같은 업종이지만 각 브랜드별로 투자비가 나와 있어요. 브랜드력이 높을수록 약간의 투자비는 높을 수밖에 없죠. 왜? 나름대로 브랜드의 로열티를 올리기 위해서 아마 식자재, 그 다음에 인테리어도 좀 고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옛날보다는 많이 투명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제가 책에서 허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. 이 허들이라기보다는 뭔가 이 경각심을 주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보시면 됩니다. 첫 번째는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창업의 세계에 대해서 너무 모르기 때문에 워닝 차원에서 일단 알려드린 거거든요. 뭐 예를 든다면 투자비가 많이 들어간다. 두 번째, 노동의 대가보다 수익이 작다. 세 번째, 365일 일을 하다 보니까 워라밸은 뭐 찾아오지도 못한다. 그 다음에 고객 컴플레인 걸리면 머리 아프고, 그 다음에 이 업종 자체가 하루 종일 서서 일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못한다. 이제 이런 내용을 알려드리면서 과연 내가 이걸 극복할 수 있는지, 이게 이제 첫 번째 허들이었습니다. 두 번째 허들은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어떤 사람이 외식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적합하다 이런 기준이 없어요. 그냥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아니다, 나름대로 이런 사람들이 외식업을 해야 되고, 그러려면 최소한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저 나름대로 고민해서 만든 게 외식 창업 셀프 진단 툴입니다. 그래서 이 툴을 자기가 객관적으로 평가해보고 80점이 넘지 않으면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뭔지를 체크해서 보완하고 또 노력해서 이 허들을 넘게 만들면 창업해도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, 보통 창업을 하면 돈 잘 벌 거라고 생각해요. 근데 90% 이상이 돈을 못 벌어요. 왜 그럴까요?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저 나름대로 고민한 케이스는 첫 번째, 투자금이 모자라서 1년, 2년 영업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. 사실 이 코로나 같은 경우도 우리가 통제 불가능한 변수잖아요. 그래서 우리 영업 환경에 있어서 통제 불가능한 변수가 많습니다. 그럴 경우에는 비자금이 있어야 돼요. 비자금. 물론 이제 여유 자금이겠죠. 6개월에서 1년 정도 버틸 수 있는 자금을 가지면 그 기간을 극복하고 다시 이제 점프를 할 수가 있는데, 대부분 돈이 모자라서 그 기간을 넘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또 다른 경우는 프랜차이즈로 예를 든다면 가맹점 매뉴얼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. 뭐 조금의 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, 아니면 내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간과해도 되겠지, 이런 부분 때문에 고객들이 뭐 등을 돌린다거나 아니면 경쟁업체가 들어오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초심을 잃지 말자는 게 이제 세 번째 허들이었거든요. 이런 것만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이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제가 보기에는 외식 창업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회사를 그만두면 외식 창업을 할까 생각을 했습니다. 근데 못한 이유가 이제 저 나름대로 분석해 본 결과, 첫 번째는 외식 창업에 제가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. 물론 이제 그 셀프 툴을 보니까 제 성격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판단한 거고, 이제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 먹을 곳이 너무 많습니다. 물론 뭐 22년도 자료지만 그 자료에 의하면 67명당 먹는 가게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내 점포의 고객이 67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. 여기서 과연
돈을 벌 수 있을까? 제가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. 그래서 저도 외식 전문가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뛰어들지 못했는데,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과연 이 시장에 들어왔을 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? 이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,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반에서 1등부터 꼴찌가 있었어요. 자, 그러면 외식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. 제가 장사를 하려고 하는 그 상권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. 어떤 점포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. 자, 그리고 그 상권에서 과연 그 가게 주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. 이 상권에서도 1등부터 꼴찌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내가 그 상권에서 1등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당연히 하셔야죠. 근데 그분들보다 내가 경쟁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? 설령 가게를 오픈하더라도 오래 갈 수가 없겠죠.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은 정확하게 자신을 판단하고 저 사람과 내가 이겨서 싸워서 이길 수 있으면 그때 해라는 얘기입니다. 제 나이 또래의 그 부모님들은 아마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. 돈 벌려면 장사해라. 예,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. 그때는 그게 가능했죠. 왜? 그 세계가 어두웠기 때문에 당연히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죠.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? 온라인 모든 정보가 다 오픈되어 있어요. 그래서 고수익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은 IT가 아닌 이상은 쉽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. 왜? 일단 식자재를 따진다면 뭐 마트, 온라인 가격이 다 나와 있어요. 두 번째, 인건비. 과거에는 정말 우리가 풍부한 노동력 때문에 인건비가 저렴했습니다.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? 시간당 인건비 매우 높아요. 그래서 인건 비율을 따져보면 기본적으로 15%에서 25%예요. 그걸 커버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. 세 번째, 임대료입니다. 건물주분들이 장사가 좀 되면 올려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수익을 할 수 있는 이 외식업이 이제는 사라졌습니다. 원가 기본적으로 40% 이상이죠. 두 번째, 인건비 한 20% 정도 잡자고요. 20%. 그럼 60%죠. 그 다음에 임차료 10%. 그럼 일단 70% 정도 돼요. 나머지 30% 가지고 이 점포를 운영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. 배달이 좀 많으면 매출액의 10%에서 20%는 배달비가 나갑니다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매출을 올리고 난 다음에 원가, 인건비, 관리비를 줄여야 되는데 지금은 경쟁 점포가 많기 때문에 매출을 올릴 수가 없어요. 대부분 2천만 원, 3천만 원 이내 정도밖에 안 됩니다. 그래서 고수익이 보장되는 외식업은 이제 없습니다. 그렇게 아시고 외식 창업을 준비하시는 게 아마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.